자, 이제 4단원 중화반응 마지막 그 4단원 이제 설명입니다. 중화반응하고 이제 DNA 아미노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화반응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싸움이죠. 아무래도 보고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뭘 좀 생각해가지고 양적 계산까지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의 수준이 이제 수능 난이도처럼 이렇게 좀 많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문제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기본 원리에 충실한다면은 어떤 문제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이라는 단원,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정의만 잘 따라오신다면은 이 문제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화반응 하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가 어디냐면 164쪽이에요. 거기에 뭐 지시약 나오죠? 지시약과 pH 나옵니다. 아까 지시약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산 설명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고, pH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pH. 자, 이거는 산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산성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산성도라는 형태를 쓰는 거고요. 일단 pH 공식은 뭐 참고로 한번 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pH는 마이너스 로그 함수라는 걸 써요. 로그 함수의 수소이온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가우스 기호처럼 수학에서 이제 가우스 기호처럼 가로 대가로를 쓰는데 이거는 농도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농도.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중화반응에서는 이 농도가 생명입니다. 농도를 이해하면 돼요. 농도를 이해하는 방법만 아시면 중화반응은 쉬워요. 자, 농도는 뭐냐? 농도는 이런 겁니다.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 그러니까 전체 용액에 부피가 있겠죠? 부피분의 입자수. 자, 이걸 여러분 농도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정확한 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율만 몇 대 몇이냐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용액의 부피분의 입자수, 요걸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는 수소이온의 농도예요. 여러분,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소이온의 수는 달라요. 수소이온의 수, 어떤 입자 수소이온의 수와 농도는 달라요. 농도는 전체 용액을 합한 부피 중의 입자수고요. 농도는 부피 중의 입자수고요. 이온의 수는 부피를 무시하고 입자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에 HCl이 있어. HCl. 자, 여기에 HF가 있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HCl 뭐였죠? 외우셔야죠. 강산. HF 뭐였죠? 약산입니다. 자, 여기에 10개를 넣었어요. 몇 개? HCl 10개. 어디에? 물 10ml에. 물 10ml. HCl 10개를 넣어요. 전체 10ml를 만든 거예요. 여기도 10개를 넣은 거예요. 똑같은 부피를 넣은 거예요. 전체 용액 부피가 10ml입니다. 자, HCl을 넣고 HF를 넣어서 이렇게 수용액의 산성 용액을 만들었죠. 자, 만들었는데 보니까 요거 농도 한번 물어볼까? 농도. 자, 두 개의 농도는 누가 더 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더 진해? 자, 농도의 정의는 뭐라고? 전체 용액 부피 10 중에 몇 개 있다고요? 10개 들어가요. 여기 몇 개 있니? 10 중에 몇 개 있니? 1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같아요. 강한 산이든 약한 산이든 농도는 같습니다. 왜? 부피 중에 입자 10개씩 들어간다면은 농도 같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져. 자, 여기에 이온의 농도는 누가 더 진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농도? 이온의 농도. HCl과 HF의 이온의 농도는 누가 더 진하니? 그러면 농도가 같으니까 이온의 농도도 같지 않니? 아니야. 누가 더 진하니? HCl이 훨씬 진합니다. 이유는 달라요. 농도가 같지만 이온의 농도로 물어보면 달라요. 왜죠? 얘는 10개가 들어갔죠? 얘 10개를 집어넣으면 이온은요 다 쪼개지잖아요. 10개 총 2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10개 들어가는데 일부만 쪼개져요. 이온은요, 하나하나 2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2개. 그러면 농도 물어봤지. 10ml의 이온의 개수는 총 20개가 되는 게 HCl의 이온의 농도고요. HF는 10ml 중에 2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HF의 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기본 농도는 똑같은데 이온의 농도를 물어볼 때는 HCl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라는 개념은 전체 용액 부피분의 그 안에 있는 입자수로 농도를 결정하자라는 의미. 자, 지금 설명 너무 중요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부피분의 입자수인데 그 입자 중에서도 어떤 입자를 물어보는 거니? HCl을 물어보는 거니? 또는 H 플러스를 물어보는 거니? 아니면 Cl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거니? 이거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이 중에 수소이온의 농도는 누가 더 진해요? 그러면 얘가 더 많잖아요. 10개. 얘는 1개니까. 부피 중에 10개, 1개니까 더 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온의 농도라는 개념 다시 강조합니다. 2단원에서는 중화반응에서는 이 농도라는 개념 꼭 기억해도 반드시 부피분의 입자수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놓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로그 함수를 써봤어요. 로그 함수. 아이고, 이게 뭐야. 의미는 없고요. 로그를 쓰면 미치 10인 상용 로그 막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pH가 만약에 1이다. 자, 이 값이 1이란 얘기지. 이거 로그 함수를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우리가 풀라는 건 화학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이거 만약에 풀어버리면 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해 보면 10분의 1이 돼버립니다. 10분의 1. 자, 만약에 pH가 2야 이렇게 정해볼까요? 그럼 pH가 2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상용 로그 계산을 해주면 수소이온이 수가 100분의 1이 돼요. 100분의 1. 하나 더 해볼게요. pH가 3으로 계산되는 게 있어요. pH가 3으로 집어넣으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1000분의 1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0분의 1이 돼. 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면 pH가요.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요. pH가 1 늘어날 때마다 요 농도는 10분의 1씩 줄어들어요. 그렇죠? 10분의 1, 100분의 1. 그죠? 또 pH가 2개 늘어나게 되면 요거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묽어지는 거죠. 자, 이건 수소이온의 수가 아닙니다. 개념상 10개 중에 1개가 수소이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pH 2짜리는 뭐니? 100개 중에 1개가 수소이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 pH 3은 뭐니? 1000개 입자 중에 하나가 수소이온이라는 거죠. 그럼 농도는 점점 묽어지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pH가 크다라는 말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작아진다는 거. 요 관계가 여러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H가 큰 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p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하고요. 몇 배 차이 납니까? 10배씩 차이 난다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 10배씩. pH 하나하나 커질 때마다 10배씩. 그죠? 10배씩.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pH를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냐면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pH는 0부터 7, 그 다음에 14까지 있어요. 이게 전부 pH입니다. pH 범위. 자, 우리는 7을 기준으로 합니다. pH가 7이면 수소이온의 수와 OH-의 수가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 자, 그럼 pH가 작아지죠? pH가 작아지면 저기서처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때요? 증가할 거야. pH가 작아지면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할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수소이온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럼 산성이 강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pH가 작을수록 강한 산입니다. pH가 작을수록 강한 산이라는 건 그 분자가 잘 쪼개진다는 거지. 그래야 입자수가 많지. pH가 클수록 이거는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강염기입니다. 반대의 성질을 나타내요. 중성보다 큰 건 강염기입니다. 자, 개념은 이거죠. 강한 산이라는 말은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수소이온이 OH-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전부 pH는 7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그 수용액에 수소이온의 수가 OH-보다 작으면 pH는 7보다 크게 나타난다. 자, 이런 표시입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 pH 범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pH 4와 pH 1이 있어. 어느 게 더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요?
얘가 크다는 거죠. 얘가 크다는 거. 누가 더 강한 산이야? 얘가 더 강한 산인 거죠. 누가 더 이온화가 잘 돼? 강한 산이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거죠. 분자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분자가 많다는 거죠. 분자가 많다는 건 붙어있는 게 많다는 거죠. 붙어있는 게 더 많아.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pH의 범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알 필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죠. 두 번째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정의로 바로 들어갈게. 지시약은 했으니까. 자, 중화 반응의 정의.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에는 정의가 꼭 있어야죠. 뭐가 중화 반응이니?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은 뭐니? 산과 염기가 만나면 염과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 그럼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아레니우스 산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중화 반응은 전부 아레니우스다라는 걸로 아레니우스의 정의다라는 거. 아레니우스 산염기로만 설명한다라고 편하게 마음 가지면 돼. 그럼 산은요. 산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이온이 있겠죠? 염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레니우스 정의상 OH-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중화를 시켰다는 얘기는 산성을 나타내는 성질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성질이 하나하나씩 반응해서 완전히 물이 됩니다. 그죠? 이건 중성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의 정의입니다. 산성과 염기성을 섞어서 중성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의 정의고요.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인 알자 반응이야. 알자 반응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화 반응의 알자 반응은 얘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1대 1 반응이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뭐야? 수소 1개와 OH 1개 만나면 H2O 1개 생긴다. 1대 1 반응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수소가 10개 있어요. 얘가 5개 있습니다. 그럼 물이 몇 개 생기니? 1대 1 반응이죠. 적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5개 생깁니다. 뭐 남니? 산이 남죠.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죠. 섞어봤자 완전히 중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화 반응의 기본 정의입니다. 개수만큼 1대 1 반응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됐지? 알자 반응, 산염기 반응. 그럼 염은 뭐야? 염은 뭐 수소와 OH 뺀 나머지가 염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거지 뭐. HCl과 NaOH를 반응시켰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되는 거죠. 산성과 염기성이니까 중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얘네들은 NaCl과 H2O가 됩니다. 자, 바깥의 것끼리 HOH 만나고 안의 것끼리 NaCl 만나는 거죠. 복분해입니다. 양쪽 만나고 안쪽 만나는 거죠.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들이죠. 이온들의 반응은요. 바깥의 거 만나고 안의 거 만납니다. 이런 화학식은. 그래서 항상 물 생기고요. 바깥의 거 물 생기고 나머지 있는 것이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거죠. 염은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한 물질이죠. 금속, 비금속. 모조리 염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의 정의는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중화 반응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거 해보죠. H2SO4와 그 다음에 NaOH가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aOH가 반응하면 자, 이거 수소에 있는 황산, 산성이죠? 염기성입니다. 자, 반응합니다. 물 생기고 H2O 생기지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거 맞나요? 나트륨 SO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SO4가 E- 플러스 대각선 내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죠. 개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는 개수 다 똑같았지만 아래 걸 보니까 나트륨 2개야. 하나지 있어야 돼. 그럼 수소가 모두 4개야. 하나지 있어야 돼. 이렇게 개수도 맞춰주실 줄 아셔야 돼. 얘 1개랑 얘 2개가 있어야 완전히 중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수소 개수랑 OH 개수가 1대1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자, 이런 게 중화 반응이라는 거죠. 산성과 염기성을 만나서 중성화 시키는 게 중화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요런 게 하나 또 있어요. 요런 거. 어떤 게 있을까? 두 번째.
이제부터 좀 잘 해법을 봅시다.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중화 반응의 특징을 잠깐 살펴봅니다. 중화 반응은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 즉 산과 염기를 섞으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좀 살펴보는 건데요. 중화 반응의 특징은요, 이래요. 일단 산염기 만나면 온도가 올라가요. 아하, 산과 염기를 섞으면 그 계의 온도는, 그 주위 온도는 막 올라갑니다. 뜨거워진다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섞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물의 수가 증가해요. 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화 반응하면 할수록 물이 많이 만들어져. 그럼 물이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용액의 부피가 증가해요.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용액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용액의 부피는 원래 부피보다 커져요. 왜? 물 때문에요. 그리고 온도 때문에 부피는 커져요. 그럼 입자수가, 이온의 입자수가 만약에 그대로라면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용액 부피분의 입자수, 요게 농도지. 얘는 줄어들고 용액 부피 늘어나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가 묽어지게 돼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의 농도? 이온의 농도가 묽어지게 돼요. 이온의 농도가 묽어지면 같은 부피의 이온수가 부족하죠. 이온수가 부족하면 전류 잘 안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떨어져요. 자, 이것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단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강산과 강염기에 한해서는 이래요. 산염기의 종류가 달라지면 꼭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요건 맞는데 이쪽은 좀 달라져. 그런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네들의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산과 염기를 섞을 때 온도 올라간다. 물수 많아진다. 물이 많아지면 용액 부피가 커진다. 용액 부피가 커지니까 농도가 묽어진다. 농도가 묽어진다는 것은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꼭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온도가 왜 올라가니?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요. 수소이온과 OH 이온이 만들어져서 물이 될 때 열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량. 이 열량이 온도를 올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물이 만들어지면 열량이 나와. 이 열량 때문에 그 물의 온도가 뜨거워져. 이렇게 여러분이 패턴을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중화 반응의 특징이죠. 그럼 중화 반응이 제일 많이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죠. 이 꺾이는 이 지점이 제일 중화 반응이 많이 된 지점인 거죠. 이게 온도일 때.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전류는 제일 안 통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건 전류 곡선이에요. 아, 이러한 어떤 특정한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프상 곡선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러분은 중화 반응은 이런 특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로 정의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의 정의까지,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중화 반응에 대한 세 번째는 정의,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의 특징 이어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부터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강의부터. 자, 이런 중화 반응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으면 이제부터는 이 중화 반응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중화점 찾는 겁니다. 중화점 찾기.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중화점을 어떻게, 중화점의 의미가 뭐냐? 자, 의미 알아두셔야 돼. 중화점이라는 건 수소 이온의 수와 OH- 그 수용액에 있는 OH- 수가 뭐 할 때 같은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에요. 수소 이온의 수와 OH- 수가 똑같은 지점. 그럼 이건 액성이 보통 산성, 염기성이 같으니까 중성 나타나겠지. 결국 중화점은 중성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될까요? 중화점은 왜 찾아야 되니? 계산상에 이 어떤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화점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농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농도. 이 중화점을 찾는 방법은요. 이게 농도 때문입니다. 농도. 자, 농도 또 나왔죠? 농도를 찾기 위해서 중화점을 찾는 거죠. 아직 내가 문제 예를 안 들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걸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우리가 중화점이라는 의미는 수소이온과 OH-가
똑같이 만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 중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런 용어들이 나오겠지. 자, 산염기 섞어서 완전 중화를 시켰다. 이 말은 산의 수소이온과 OH의 염기 OH 수가 같게 했다. 이런 말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고, 이걸 굳이 왜 중화점을 찾아야 되니? 이때 모르는 산과 염기의 뭐를 알기 위해서, 농도를 알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예요. 농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농도를 찾기 위해서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는 농도를 찾는다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 모르는 농도를 찾는다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럴 때는 해법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르는 농도를 찾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과학 쪽이 좀 불안하니까 이 농도라는 말 나오면 왠지 거부감 들어요. 근데 별거 아니야. 그냥 농도 정의는 용액 부피분의 뭐였죠? 다시 써봐. 야, 농도는 그냥 용액 부피분의 입자수다. 입자수. 이게 이온이면 이온의 농도고요. 입자면 입자의 농도예요. 이게 농도고요. 그럼 이걸 찾는 이유는 중화점, 이걸 찾아야 문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모든 중화 반응의 핵심은 농도 찾는 거예요. 농도만 찾아놓으면 의미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이 농도를 중화점으로 찾는 것은요, 부피를 일단 여러분, 부피가 있을 거예요. 부피를 개수로 놔라. 뭐다? 부피를 개수로 놔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부피를 개수로 놔라. 두 번째로는 이 부피를 개수로 놓고 농도를 찾아라. 농도를 확인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게 어떤 순서인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화점 문제에서 양적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이 두 단계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에 HCl이 있어요. HCl. 자, 10ml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산 10ml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농도 몰라요. 10ml. 자, 그런데 여기다가 NaOH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NaOH를 넣어줍니다. 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는 산 10ml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NaOH를 넣어줍니다. 자, 하나하나씩 넣어줍니다. 하나하나씩. 그러면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NaOH의 부피예요. NaOH 부피. 자, 없었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 Y축은 뭐냐면, Y축은요, 온도라고 해볼게요. 온도. 자, 온도라는 게 뭐죠? 물이 생겨야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넣으면 넣을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 거 아니?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처음에 온도 있겠죠? 자, 중화 반응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입니다. 그럼 최고점에서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온도가 제일 높죠? 그럼 최고점이 바로 무슨 지점이다? 이게 중화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화점 찾았죠? 그럼 중화점이라는 게 뭐라고요? 중화점은 수소 이온의 수와 OH-의 수가 뭐하다? 같은 지점입니다. 같은 지점. 자, 그럴 때 얘네들의 농도를 알고 싶어요. 자, 근데 하나씩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완전 중화점에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10ml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10ml다. 그럼 과연 수산화나트륨과 HCl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지금 농도 모르는 상태에서 10ml에 이 부피를 뭐로 놔라? 개수로 놓으라고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이 10ml가 아니라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HCl이 1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H 플러스가 몇 개 있는 거겠어요? 강산이니까 10개가 있죠. Cl-가 몇 개 있는 겁니까?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총 20개의 이온이 있는 거예요. 수소이온 10개랑 Cl-10개가 있는 거지요. 자, 이럴 때 NaOH를 집어넣었죠. 완전 중화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10ml 10개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 안에 들어오니까 Na 플러스 OH-가 들어오는데 몇 개 들어오겠니? 요거 완전 중화라는 게 뭐야? 부피를 개수로 놓으면 이 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몇 개 있다는 거야? 10개 있다는 거고, 여기도 몇 개 있다는 거니? 10개 있다는 거죠. 10ml를 부피로 놨죠. 1대1 반응이에요. 그죠? 1대1. 10개 있으니까 10개가 다 반응하는 게 중화점이죠. 개수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10ml에 10개 있는 거예요. NaOH도. 그럼 얘가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중화점이죠.
H수가 같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개수로 놓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20개야, 20ml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변하면 HCl은 10개 있다. 그냥 부피 10개 넣어. 그럼 얘 10개 맞아. 그 다음에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20ml니까 부피를 개수로 놓으면 얘가 20개가 돼야 되지요. 맞지? 20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지점이 중화점이야. 그럼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아, 안 같아? 안 같네. 그죠? 안 같은 거야. 안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20ml 넣었지만 결국 여기 있는 거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농도 한번 생각해 봐요. 보세요. 부피 10ml에 몇 개가 있는 거라고요? 10개 있다고 했죠, HCl이. 그럼 NaOH는요? NaOH는 자 20ml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0ml에 10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10개. 그럼 농도 어느 게 더 진합니까? 2대 1로 아 얘가 농도 2배 더 진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점의 부피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농도. 자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봐. 두 번째. 자 이제 요걸 익숙하게 봤으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똑같이 할게요. 10ml HCl이 있습니다. 농도 몰라요. 자 여기다가 NaOH 넣어줘요. NaOH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반응하겠죠. 자 이럴 때 자 그래프가 또 나와요. NaOH와 그 다음에 여기는 총이온의 수 이렇게 나올게요. 총이온의 수 이렇게 나와볼게. 총이온의 수. 자 수산화트륨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전체 이온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살펴보는 거야. 자 보자. 처음에 수산화트륨을 안 넣었을 때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얘의 이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농도 모르니까 10개라고 보자. 그럼 어떻게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수소이온 10개랑 Cl- 몇 개? 10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10개. 부피를 그냥 개수로 놓고 뭐라 그랬죠? 이게 진짜 10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정한 거죠. 아, 1ml에 10개가 있는 거예요. 10ml에 1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NaOH를 한 개 넣어줬다고 해보자고요. 하나 넣었어. 똥 하나 넣었어. 그럼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몇 개? 한 개 들어올 거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들어오자마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요 하나 없어지잖아요. 물로 없어집니다. 여기는요 하나 없어지죠. 1대1 반응이니까 몇 개 남아요? 9개 남아요. 그럼 처음에 얘 넣기 전에 10개 20개 있었잖아. 근데 하나 넣었어요. 그럼 20개에다 2개 22개가 돼야 되는데 중화 반응 해버려서 없어지죠. 물로 남는 것 10개 9개 하나지 또 20개야. 그죠? 또 20개.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5개 넣어볼까? 5개? NaOH를 5개 넣었대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10개 중에 5개 남잖아요. 또 20개예요. 자, 어떻다는 얘기니? 계속 중화 반응을 시키면 총이온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 내가 여기를 20ml 집어넣었을 때 급증한다. 전체 이온수가 변화가 없는데 수산화트륨을 20을 넣었더니 급증한다. 자, 항상 꺾인 점이 중화점이에요. 꺾인 점까지가 완전 반응 끝난 거야. 자,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중화점의 의미는 뭐라고? 수소 이온의 수와 OH-의 수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ml에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반응시키면 20ml에 NaOH는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 있어야 되겠지. 왜? 수소가 10개니까 OH도 10개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농도 어느 게 더 진합니까? 얘가 얘보다 2대1로 더 진한 거죠. 그죠? 요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농도가 진한 거죠. 농도가 진한 거. 근데 이거는 전체 연수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해보니까 없어지지 않잖아. 없어지고 또 생기는 게 전체 연수가 같아요. 이게 중화점을 찾는 거고요. 중화점을 찾았을 때는 이 부피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몇 배로 더 들어갔느냐. 농도는 2대1이라면 같은 부피를 뒀다면 얘 입자는 2개고 얘 입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HCl의 농도는 지금 얼마야? 10ml에 1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NaOH는요.
NaOH는 1대1 반응이잖아요. 이게 10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20ml에 1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농도는 얘가 더 진하죠. 부피분의 입자수, 부피분의 입자수. 자, 중화점에서는 수소와 OH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농도가 2배 더 진한 거야. 자,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총이온수의 변화야.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또 그릴 겁니다. 자, 이쪽에 가서 그래프가 겁나 많이 나오는데 저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게. 자, 여기 HCl이 있어. HCl이 10ml가 또 있대요. 자, 여기에 NaOH 또 넣어줘요. NaOH 넣어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NaOH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수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온의 수. 이온의 수의 변화. 자, 이렇게 나온대요. 처음에 있다가 0인데 감소하는 이온이 생깁니다. 자, 이건 무슨 이온일까요? 라는 거야. 자, 수산화이온 넣기 전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아니면 뭐니? 수소이온 아니면 Cl-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그런데 NaOH를 집어넣게 된다면 누가 없어져요? 수소가 없어지죠. 이거는 무슨 이온이란 소리니? 수소이온이란 소리야. 줄어요. 그죠? 다음에 이렇게 쭉 간대요. 이건 뭘까요? 원래 있어요. 수산화나트륨 넣기 전에 원래 있어요. 그럼 요거네요. 그죠? 근데 얘를 넣어도 얘는 반응 안 하죠.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 그래. 이건 Cl-.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 그래. 반응 안 하는 이온, 구경꾼 이온.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해요. 이건 무슨 이온일까요? 자, 이거는 없었다가 집어넣으니까 계속 증가합니다. 반응 안 하고 계속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OH는 반응에서 물로 사라지지만 Na+는 계속 늘어나죠. 이런 건 Na+ 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요것도 구경꾼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야. 자, 그 다음에 없다가 증가하는 건 뭐 있을까? 자, 여기 계속 없다가 요 꺾인 점에서 올라가요. 이런 거. 자, 요건 당연하겠죠. 자,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수소랑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 OH-. 여기선 왜 나타나니? 바로 요 부피에서 다 반응 끝내놓고 입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OH-. 여러분, 구경꾼 이온은 그 입자가 변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넣어준 만큼 증가하는 거, 반응하지 않은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이 그래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온을 찾는 그래프고요. 또 하나 마지막 이온 그래프가 하나 있죠. 마지막 이온 그래프 해석. 자, 여기 똑같은 걸로 해요. HCl 10ml. 자, 여기 또 NaOH 넣어줘요. 자, 하나씩 넣어줘. 넣어줬더니 전류를 한번 봤어. 전류. 그 다음에 NaOH 부피. 자, NaOH 부피를 넣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자, 지금 이거는 뭐였죠? 강산입니다. 이거는 강염기죠. 자, 강산, 강염기는 전기 잘 통합니다. 그럼 강산은 NaOH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강산이니까 전기 잘 통해요. 그러다가 넣어주죠? 그러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한번 잠깐 아까 그렸던 거 살펴볼게요. 아까 그렸던 거. 자, 총이온수 있었잖아요. 총이온수. 요 그림에서 총이온수. 자, 반응시켜도 총이온수 변하지 않다가 증가하죠. 그럼 총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는 어떻게 흐르냐? 이온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흐를까?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요 꺾인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화점이죠. 왜 그럴까요? 이온수가 변화가 없지만 용액의 부피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요. 자, 여기 10ml에 10개의 이온이 있었는데 용액을 계속 넣어주잖아. 그럼 10개는 그대로인데 부피는 계속 증가하지. 그럼 용액의 농도는 계속 묽어져요. 용액의 농도가 뭐랑 비례하니? 전류랑 비례합니다. 전류는 감소하는 거죠. 항상 전기의 흐름은요, 수용액에서 전류의 흐름은 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온의 수는 똑같지만 물을 넣어주잖아. 용액을 부어주면 전체 부피는 증가해요. 이온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증가하면 농도는 묽어지죠.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이온수잖아. 이온수는 일정한데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점 용액 부피가 커지니까 농도가 묽어지는 거야. 그럼 전류는 적게 흘러. 그래서 여기까지 이온수는 똑같지만 농도가 묽어져서 전류가 적게 흐르다가 반응 다 끝나면 잘 흐르는 게 넣어주니까 점점 잘 흐르게 돼. 요것이 요 부분의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자, 중화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요게 10ml고요. 야, 이 중화점이 5ml래요. 자, 이건 뭘까요? 수산화나트륨을 5ml만 넣어도 중화점이 형성된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되지. 10ml 1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용액의 농도는 10분의 10ml 중에 10개. 이게 용액 농도잖아. 뭐에? HCl의 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 HCl 10개의 수와 NaOH 10개 수가 같은 게 중화점이잖아요. H와 OH 수가 같은 게 중화점이잖아요. 얘는 5ml에 얼마가 있다는 거니?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은 거죠.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 수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여기 10개가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무조건 OH 마이너스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있으려면 NaOH를 10개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용액의 농도가 되는 거야. 몇 대 몇? 1대 2의 농도. 요럴 때는 얘가 농도가 2배가 더 진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조금 많이 어렵죠?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이 농도 계산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를 풀 때, 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은 아주 쉬운데 조금 아마 힘들 수도 있어. 한번 예를 한번 더 줘볼게. 하나만 딱 문제를 풀고 이 중화반응 쪽은 마무리할게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이고요. 한 번만 문제 하나만 딱 본격적인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똑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한번 해봅니다. 자, HCl이 있어요. 자, 역시 10ml예요. 자, 여기다가 NaOH를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NaOH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자, 집어넣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는 H2O의 수예요. 물의 수입니다. 그럼 물은 처음엔 없었겠죠? 중화 반응 할수록 어떻게 되니? 늘어날 겁니다. 그럼 중화 반응 다 끝나고 얘를 계속 넣어도 더 이상 물은 안 생겨요. 일정화집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요 용액의 부피가 10ml예요. 이게 NaOH예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있는데 이게 A고 요거 B야. 자, A 지점은 5ml입니다. 5ml. 자, 이거는 완전히 중화가 안 된 거죠. 여기는 아직 염기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산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액성이 뭐냐면 산성인 거예요. 산성. 수소가 많은 거죠. 여기 B점에서는 중성이고요. B점 이후에서는 염기를 더 넣었죠.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염기성이 되는 어떤 구간입니다. 이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A점과 B점의 총이온수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몇 대 몇? 겁나 어렵네. 그럼 따져야 돼. 어쩔 수 없어. 따져. 자, 일단은 농도 모르니까 농도 알아요. 중화점에서 얘 10개 있으면 얘도 10개 있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처음에 수소이온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Cl- 몇 개니? 10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NaOH를 넣어주는데 NA랑 농도 같아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넣어주는데 A점에서는요 5ml죠. 10ml에 10개 있으니까 5ml엔 5개 있는 거예요. 5개. 그럼 자, 중화 반응이 없애요. 없애 5개 남지. 모두 몇 개야? 20개네요. 자, A점에서는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B점에서는 몇 개니? 몇 개 넣어줬니? 10개 넣어줬잖아. 10개 있을 때 10개 넣어줬으니까 이거 없어지네. 모두 몇 개니? 20개네요. 몇 대 몇? 1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가 C점이야. 그럼 여기 C점이면 얼마야? 여기가 15ml야 라고 해볼까요? 그럼 C점과 B점의 농도는 이온수는 몇 대 몇이야? 라고 물어보자. 자, 일단 B점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20개였었단 말이야. 이게 B점이야. 그럼 C점 하나 더 써봐. C점이면 15개잖아. 그럼 NaOH 몇 개 들어갔다? 15개. 얘도 15개. 그럼 10개 없어지고 5개 남네. 그럼 10개, 15개, 5개 이렇게 남는 이온이 되겠지. 반응 안 하고. 모두 몇 개입니까? 얼마야 이게? 30개네요. 그죠? 30. 그럼 얘가 2고 3이니까 얘는 몇 대 몇? 2대 3. BC의 B는 2대 3. 이런 식으로 부피를 개수로 정해놓고 이온수를 세면 돼요. 물 없애놓고. 자, 여기까지가 중화 반응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온 것까지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웠죠? 자, 이 기본 패턴인데요. 자, 지금 강의는 이 기본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앙금 같은 거 생겨서 그 입자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앙금 같은 거는 처음 했을 때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게 있었죠. 앙금이 되는 과정. 제 첫 강이나 첫 강 통해서 앙금에 대한 내용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비교해 주시고, 앙금은 이온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168쪽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단원 생명현상과 산염기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쪽의 내용과 맞는 파트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DNA, 그죠? 자, 지금 단어는 화학적인 단어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하고 연속성은 있지만 이 단어는 굳이 생물하고 이어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화학에서 요구하는 아미노산과 화학에서 요구하는 DNA가 뭔지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미노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만 체크해 봅니다. 자, 일단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단위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어쨌든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아미노산이고요.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소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시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민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린 이거를 아미노산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R은 뭐냐? 이 R은 C와 H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C와 H, 탄화수소겠죠. 탄화수소고요. 이 R을 화학에서 곁사슬이라 그럽니다. 곁사슬. 그럼 결국 뭐야? 나머지 아미노산은요, 이런 작용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사슬은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구성, 분자 형태가 되는 거지요. 탄화수소가 됩니다. 자,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아미노산의 성질을 가만히 보면요, 얘는 어떤 성질이 있니? 이건 뭐 한 번에 그냥 같이 설명을 해버리죠. 뭐 카르복시산, 자 여러분 COOH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또는 이게 구조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구조로 있거나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산성입니다.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도 수소 하나 빠졌죠? 이런 걸 아민기라고 하는데, 이거 있으면, 암모니아 들어가 있으면, 즉 질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염기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기성입니다. 여기 뭐 있어요? 비공유쌍 있죠? 여기도 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씩 있잖아요. 그죠? 산소는 비공유쌍 두 쌍씩 있죠? 이렇게 비공유쌍 있는 산성과 염기성 물질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셔요. 그럼 아미노산은 성질이 뭐예요? 탄소 중심으로 종류가 다른 4가지가 존재하죠? 이러면 아미노산입니다. 달이 4개죠? 입체 구조입니다. 이 각도 몇 도일까요? 거의 109.5도겠죠? 물론 109.5도는 아니지만 거의 입체 구조죠? 109.5도 입체 구조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안에는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염기성에서도 하고 산성에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OH, NH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아미노산은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어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소결합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미노산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이거는 분자 간의 인력이고요.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강한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간의 인력보다는 굉장히 턱없이 약한 힘이야. 근데 분자들 힘에서는 가장 강하지만 아주 약한 점이고, 이게 끓는 점과 관련이 있어요. 끓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는 건 인력이 크니까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은 끓는 점을 결정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은 끓는 점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아미노산 됐죠? 아미노산은요, 저 구조 기억해. C와 COH와 NH3, NH2,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알킬기가 뭐냐? C하고 H가 어떤 게 달라붙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20종의 뭐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아미노산의 종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형성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은 그 다음에 요거는 용액, 요거 하나 잘 보시면 돼요. 산성 용액에 녹였다. 산성 용액에 아미노산을 녹이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성 용액은요, 산성 용액은 뭐가 많은 거냐면 수소이온이 많은 거야. 이게 산성이지. 그럼 요 산하고는 반응 안 해. 누구랑 하니? 얘랑 합니다. 얘랑 해서 얘가 일로 와서 달라붙어요. 중화반응 형태가 일어나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3 플러스 이렇게 바뀝니다. 3 플러스.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산성 용액에서는 아미노산이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게 돼요. 양이온이죠. 산성 용액에서는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이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얻었잖아. 요거 염기로 쓰였단 말이야. 염기. 자, 이 염기로 쓰였는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겠지. OH가 없으니까. 수소이온 얻었으니까 불호의 염기 맞아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얻으려면 비공유쌍에서 얻는 거거든요. 비공유쌍으로 가서. 그럼 얘는 루이스 염기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자, 산성용액에서 아미노산은 이 아민기는 염기로 쓰였는데 아레니우스는 아니고 불호 맞고 루이스 맞아. 이렇게 해석할 줄 아시면 되겠고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 염기성 용액에서는 H, R, 그 다음에 NH2 있고요. 카르복시산이 있는데 이 중에 염기성이면 OH-가 많잖아요. OH-가 많으면 H하고 OH 중화 반응에서 없어집니다. 물로 되죠. 그럼 여기 수소이온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슨 이온? 음이온이죠. 염기성 용액의 아미노산은 음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요. 수소이온 빠졌죠? 그럼 요 붙어있는 이놈은 어떤 형태로 쓰였니? 산으로 쓰였을 테고,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아레니우스산 맞아요.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불호의 산 맞지요? 루이스산은 쓰이지 않았죠. 비공유쌍이랑 결합하지 않았죠. 수소이온이 OH랑 결합해서 물로 바뀌었으니까 요 해석은 요 산은 이런 산으로 쓰였다. 다음에 중성용액에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중성은 H, OH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가 요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온화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수소가 일로 붙어버려요. 그럼 여기는 3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는 기본 분자 형태로 돼요. 얘는 양쪽 이온 이온성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성 용액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갖추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 수소가 일로 떨어졌죠. 아레니우스 설명 가능합니다. 수소이온 떨어졌죠. 브랜스테드와 롤이 설명 가능합니다. 수소이온 떨어져서 어디 붙었어? 비공유쌍에 달라붙었죠. 루이스산 설명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염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미노산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화학에서는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NA에 대한 설명입니다. DNA. 자, 자, 우리는 DNA 설명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본 입자는 헥산을 이루는 입자고요. 헥산의 구성 성분이죠. 헥산이면 DNA, RNA 이런 게 있는데요. RNA는 안 배우고 DNA 보면 되겠죠. DNA를 이루는 거죠.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 엑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산소 하나 부족한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핵산이라는 건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에요. 산성물질이니까 수소이온이 떨어진다는 물질인 거겠죠. 수소이온이 떨어진다는 물질. 핵산을 이루는 기본 구성은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게 기본 구조, 핵산의 기본 구조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인산과 오탄당이죠. 당과 염기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인산의 화학식은요, H3PO4야. 자, 요것들이 당이라고 하는 오탄당이라고 하는 오각형 모양,
이 중에 이 가운데는 산소가 있고요. 그걸 5탄당이라는 표시를 써요. 5탄당은요, 탄소가 몇 개? 5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돼 있죠. 염기가 있어요. 염기. 염기는 뭐 이렇게 고리 모양 형태로 이렇게 쭉 겹쳐 있거나 피림인계, 퓨린계, 피리미딘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알 필요 없고, 여기 고리 모양 걸쳐 있고 중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소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질소가 있으면 비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염기로 쓰일 수 있죠. 루이스 염기. 그래서 이거를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기에는 질소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화학에서 다룬 거는 제한적입니다. 화학에서 이 DNA에 대한 구조는 뻔해요. 자, 다시 보면 인산, 당, 염기면,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인산과 당과 염기가 결합하는데 전부 이 입자들의 결합,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야. 그죠? 공유결합, 아주 단단한 공유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염기가 있겠죠? 염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인산 이렇게 나눌 겁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슬과 이 사슬이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다면 뭐 이런 그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그림 그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요 나선과 요 나선 즉 요 한 가닥과 요 한 가닥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죠. 인산, 당, 염기 이게 염기예요. 그죠? 염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것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유결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염기에는 종류가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게 있어요. 이 염기들은 아데닌은 꼭 티민이랑 짝이고 사이토신, 구아닌의 짝인데요. 요거는 이중결합, 요거는 3개의 결합 이렇게 나눠져. 요것들은 수소결합이에요. 염기와 염기의 결합은 뭐다? 수소결합인 거야. 이거 공유결합의 이중결합이니? 아니야. 공유결합의 삼중결합이니? 아니야. 야, 요 결합선이요. 요거는 이렇게 2개 있고 요건 3개가 있어요. 요 2개, 3개가 있는데 이 결합선들은 수소결합이야. 아주 약한 결합이야. 절대 공유결합 아니야. 금방 끊어지는 거야. 가열하면 이 수소결합이 끊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염기와 염기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 그러면 또 뭐와?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은 전부 뭐니? 공유결합. 요거 구별할 줄 아시면 되겠고요. 특히 인산을 보시면요. 인산은 H3PO4입니다. 요 구성은 P의 이 인산의 구조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하죠? 이렇게. 자, 인 하나에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이런 거 명심할 게 확장된 옥텟이야라는 거 알아도 DNA 구조에서 인산은 확장된 옥텟. 자, 옥텟은 8개로 돼야 되는데 10개로 안정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좀 넓혔다는 얘기지. 자, 인산은 확장된 옥텟을 만족시키는 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결합선은 5개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OH와 요 OH는 각각 당과 연결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해요. 근데 요 바깥에 있는 OH는 H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O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골격을 이루는 거죠. 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중나선 구조가 있는데 이 바깥이요. 수소 이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소 이온이 OH에 있는 인산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바깥은 전부 뭐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자, DNA 외벽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극성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물에 잘 용해가 되는 겁니다. DNA는 물에 잘 용해가 돼요. 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산성이 나타내죠. 그래서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뉴클레오타이드 3가지가 있고요. 인산에는 확장된 옥텟이 있고요. 인산, 당, 염기는 전부 공유결합하고요. 염기와 그 다음 사슬의 염기는 수소결합하고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보다 겁나 작은 결합이죠. 가열하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얘네들 염기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이 종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있는 건 염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질소가 있으면 루이스 염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 내리면 DNA에 대한 문제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게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 티민, 우라실까지 굳이 다 설명을 했는데 요식이 뭘까 외울까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딱 보고 뭐가 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인산 하나 제대로 여러분 찾아 넣어주시고요. 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계가 무슨 결합을 하는지만 공유결합이냐 수소결합이냐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이쪽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소결합을요, 요거를 좀 표현은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수소결합, 염기와 염기의 결합은요 상보적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보적 결합은 수소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라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제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요거는 DNA 설명에서의 충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론은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론만 되는 게 있고 요 약간의 심화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 기본 이론편에서 이론적인 것만 까먹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잘 한번 머릿속에 계속 넣어 주시면은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